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 통합을 위한 천주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교육과 건강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2025년 희년 로고가 공개됐습니다. 희년이 선포된 배경과 로고에 담긴 의미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한 총리는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천주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장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가 주교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한 총리가 천주교계 인사를 만난 건 지난 5월 취임 이후 2개월 만입니다. 앞서 한 총리는 취임 직후 종교계와의 소통을 위해 각 총단을 연이어 방문했지만 천주교계와의 만남은 일정상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주교를 만난 한 총리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웅식 추기경의 추기경 임명에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한 총리의 축하에 화답하며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국과 바티칸의 오랜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으로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승인한 나라가 바티칸 시국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시국이 그렇게 승인하고 또 각국 대사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이 국제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천주교가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항상 우리 국난 극복,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에 큰 역할을 해주셨던 대주교님과 또 우리 천주교의 많은 가르침을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김 대주교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할 수 있었던 배경엔 정부와 종단의 소통을 향한 노력이 있었다며 정치권 역시 협치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인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제 민안에 대한 관심을 더 깊게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또 의견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대주교는 오늘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김 대주교는 한 바티칸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설명하며 외교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외교부 차원에서 잘 준비해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현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종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이 3,4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미명이 또는 그림자 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는 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행 출생 신고의 근거 법률인 가족관계 등록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한 아동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생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도록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아동은 3,400여 명입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뒤 부모를 따라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을 상실한 아동들입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불법 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 출생 이주 아동의 경우는 집계된 통계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규모는 2만 명 수준이라는 게 권 의원의 추정입니다. 이들은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부모가 불법 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신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는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로 삼는다는 중요한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 학습권, 건강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토대가 이 법을 통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부모 등 신청 의무자가 출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또는 외국인 관세 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부는 법무부가 별도로 관장하되 출생 등록 신청과 증명서 발급 등의 사무는 관할 시군구 또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업무 담당자에게는 불법 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아울러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는 출생 등록 업무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발의안에는 민주당 강덕구, 정의당 류호정,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 38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높은 법안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법이 법사위 소관 법률인데요. 제정법이다 보니 추진 과정에서 입법 공청회 등이 필요할 수 있고요. 제도의 필요성을 위해서 법안 성안 과정에서도 법무부와도 여러 차례 협의해 온 만큼 이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론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2025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희년입니다. 교황청이 최근 희년 로고를 공개했는데요. 희년 선포 배경과 로고에 담긴 의미를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5년 희년을 상징하는 공식 로고가 공개됩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희년을 앞두고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Presentando oggi al mondo il logo ufficiale dell'evento. Il mio ringraziamento si estende in particolare per la collaborazione che in forme diverse è stata offerta in questa fase preparatoria.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2025년 희년 로고는 이탈리아인 자코모 트라비사니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로고 오른쪽에 쓰여있는 표 희망의 순례자들을 형상화했습니다. 하느님 백성을 상징하는 4명이 줄지어 앞사람 허리춤을 잡고 십자가를 향하는 모습. 4명이 포옹하는 영상은 사람들을 일치시키는 연대와 형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 밑에는 파도가 넘실대고 맨 앞사람은 담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파도 같은 현실에서 삶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 아래로 길게 늘어진 십자가는 닻으로 변해 파도의 움직임을 지배합니다. Ma comunitario, con l'impronta di un dinamismo crescente che tende sempre di più verso la croce. La croce non è affatto statica, ma anch'essa dinamica. Si curva verso l'umanità come per andarle incontro e non lasciarla sola. 로고 공모전에는 48개 나라 294명이 참여했습니다. 응모한 이들은 6살 유아부터 83살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로고 저작권은 교황청이 갖고 있지만 각국 주교회의와 가톨릭 공동체는 성교 사목적 용도에 한해 로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에 2025년을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희년표 희망의 순례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몰고 온 절망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황은 다가오는 희년이 희망과 신뢰의 분위기를 회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희년 행사를 준비 중인 세계복음화부서는 공식 누리방을 곧 개설할 예정입니다. 고대 히브리 전통에서 유래한 희년은 교회가 50년 또는 25년마다 맞이하는 은총의 해입니다. 2025년 희년은 2000년 대희년에 이어 21세기 들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일반 희년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책들, 오늘은 신앙에 관한 소설과 경영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일본의 가톨릭 신자 소설가 엔도 슈샤쿠의 화제작 그리스도의 탄생의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제30회 요미우리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 그리스도의 탄생은 1978년 발표된 작품으로 예수 사후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태동하게 됐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5년 앞서 발표한 예수의 생애를 잇는 후속작인 그리스도의 탄생은 엔도 슈샤쿠의 문학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엔도 슈샤쿠는 그동안의 작품에서 인간의 죄를 단죄하는 부성적 신관을 가졌었다면 이번엔 용서하고 화해하는 하느님이라는 모성적인 신관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심도 있게 조명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이러한 약점 또한 신앙 안에서 극복해 나갑니다. 한없이 용감했을 것 같은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톨릭 일꾼 발행인 한상봉 씨가 장편 소설 그래요 그대를 출간했습니다. 요셉부터 마리아 막달레나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에 저자의 상상력이 더해진 이 책은 독특하고 새로운 재미를 선사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사회적 영역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역시 국제사회라는 공동체에 속합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물질 만능주의에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이때 절실한 것은 공동체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 최영종 교수는 혼돈의 글로벌 시대 공동체주의를 말하다 해서 물질주의로 인한 양극화와 환경 파괴의 해법은 공동체주의에 있다고 역설합니다. 보편적인 사랑과 관용, 배려, 조건 없는 나눔 등이야말로 공동체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환경과 사회, 기업의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 우리는 이미 ESG 가치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특히 MZ세대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강원대 겸임교수 등 10명의 전문가가 출간한 2050 ESG 혁명은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인 ESG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서울대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가 2024년 설립 3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농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공모전 주제는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의 발전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공모전에는 우리농 활동가나 회원, 실무자는 물론이고 우리농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는 우리농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서를 작성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공모기간은 29일까지며 결과는 다음 달 19일에 발표됩니다. 우리농본부는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서부터 생명운동이 시작된다며 공모전을 통해 우리농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농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